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단추를 채워야 되는데 속이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좀 작아 보이나요? 저번에 누가 방시혁만큼 뚱뚱하다 이러면서 충격받았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단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다이어트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리님 어서 오시고요. 황금비추님 어서 오시고, 소아마리님 필명 바뀌셨네요. 예,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쌍둥이 토끼님도 어서 오시고, 그리고 오니센상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지금 20명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섬처럼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항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레이스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오늘 염색도 하고 뭐 했는데 염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좀 까만 게 보입니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날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키다가 목감기 걸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재밌는 걸 하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방송하는 거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것도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걸을 때 일단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주인물님, 예, 여주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살려주세요님은 예, 아직도 살려주세요인가요? 아직도 언제까지 이제는 살아나야 돼. 이제 살아났다 이걸로 나중에는 필명을 바꾸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국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허이허이님도 어서 오시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국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채권은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돈 빌릴 때 미리 이제 정해 놓는 거죠. 채권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해 가지고 미리 정해 놓는 건데, 짠, 여기 이거 왜 여기 이거 그림 안 그려지나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그림이 안 그려지네? 원래 여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건가요, PD님? 응? 뭐라고 말을 좀 해봐요. 그렇죠? 그려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넘어가는데요. 그냥 말로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채권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원래 이제 채권 가격은 대충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채팅창에 10,000원 한번 쳐주시고요.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채권이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채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만기 때 10,000원의 이제 수익률을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만약에 10%다. 10%면은 얼마짜리 채권이 될까요? 나중에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채권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지금 1년 뒤에 이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1년 수익률이 10%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9,000원 정도 하겠죠? 맞나요? 9,900원 되네 10%면. 아이씨. 대충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9,000원짜리 채권이 나중에 돼서 10,000원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채권 수익률이 한 11%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맞죠? 그런데 채권 수익률이 만약에 5%다라고 하면은 9,500원이겠죠. 맞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하고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 오셨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만기 때 이제 들어가는 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죠? 쉽다 하시는 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을 제가 이제 경상도인데 뭐 선생님 뭔가 설명을 하시다가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문 뒤 돌 터진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돌이 이렇게 탁 이렇게 터지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똑똑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하고 이거는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밖에서 잠시 이제 담배 필 때 만났던 PD님이 무슨 PD님이시죠? 그 PD님 지금 잘 듣고 계신, 맞아요. 대안이 없으신 우리 대안 PD님 지금 잘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 들어가지고 미국 국채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기억을 해 두세요. 미국 국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2년 만기가 있고요. 10년 만기가 있고 30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30년이 있는데 30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10년하고 2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적으세요. 2년 만기는 일단은 기준금리 반영이 강한 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기준금리가 향후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를 것인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반영을 할 때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게 바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가 미국 국채는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년 만기 국채는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년 만기는 시장 상황. 일단 외우세요. 우리 또 요즘 MZ 세대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들은 우리 또 주입식 교육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는 거에는 좀 더 일가견이 있으시죠. 일단 외워두세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나 더 특징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주담 있죠. 주담 대출, 주식 담보 아니고 주택 담보, 부동산 담보 대출 나올 때 이제 이자 있죠. 요 이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코펙스 그렇죠. 코펙스 금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미국이 10년 국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든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든지 이거 관계없이 10년 만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들으셨으면 오케이 한번 쳐주시고 이런 정보는 일찍 들어와야지 들을 수 있는 정보 그렇죠? 일찍 들어와야지 들을 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를 드리면 보통은 대표님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실 만도 한데 지금 정보를 한 3가지 정도 딴 데서 잘 얘기 안 하는 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가 아직은 지금 몇 개인가요? 좋아요에 왜 목숨 거나요? 좋아요가 나와야지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실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일단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으로 일단 알고 계세요. 어찌되었든 미국이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런 뜻도 됩니다. 무슨 뜻도 되냐 하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조금 늦으셨지만은 항상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우리 꽃길님.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야. 근데 누가 돈 좀 빌려달래요. 그러면서 이자를 뭐 5% 정도 주겠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믿을만하고 뭐 이러면은 뭐 5% 이자 받고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좀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러면은 5%로 빌려줄 수 있나요? 한 10% 받아야 되나요? 5% 빌려줄 수 있나? 10%까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은행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시중은행은 금리가 뭐 5%인데 뭐 제2금융권에는 금리가 7%고 그 제3금융권 있나요? 그런 데는 뭐 금리가 뭐 10%고 아니면 일수를 찍으면은 금리가 막 20%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이 낮으면 조금 불안한데라고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됩니까? 요거 되시는 분들 체크.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할 때 옛날에는 미국은 안전자산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5%만 주면 3%만 주면은 뭐 감사합니다. 뭐 이자를 안 주셔도 뭐 관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를 파는데 그 금리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4.5%는 이제 받아야 되겠는데 나중에는 5%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어.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네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부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면은 카드 돌려막기 하는 그러한 나라거든요. 부채로 막는. 맞잖아요. 부채로 먹는. 위험해.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돈을 빌렸으면 그 이자를 또 줘야 될 거잖아요. 이자를 줘야 될 건데 예전보다 금리가 높은 걸로 일단 이자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쓸 돈이 적어지죠. 그렇죠. 쓸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은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달러에 대한 부담감, 뭐 여러 가지들이 일단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억을 일단 해 두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대한 PD구나. 대안인 줄 알았네 저는. 대안이 없는 그런 대한 PD가 아니고 대한 PD님이셨네. 예. 보셨나?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 PD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 불러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이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3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하원을 탁 통과를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걷어들여야지 그 세금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감세를 한다는 얘기는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쓸 돈은 이만큼인데 세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국채를 어떻게 돼야 돼?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일단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한 10년간 약 4조 달러의 추가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면 돈을 더 많이 빌려야 되니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 그렇죠?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 근데 요거는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관세로 원래 작전은 이거였거든요. 관세를 때리면 뭐가 들어오나요? 해피투게더님? 관세가 들어올 거잖아. 그럼 관세가 세금이 갑자기 팍 들어오니까 그 세금이 들어왔는 부분만큼 감세를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였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협상을 하면서 다 풀어주는 그러한 분위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145% 관세를 때린다. 야, 그러면 세금을 정말 많이 받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145% 받는다라고 했다가 협상에서 30% 때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원래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의 관세가 20.4%인가 그랬거든요. 10%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금 조금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솔루션하고 CS윈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금 줄였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차트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우맘님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뭐가 떨어졌다는 거죠?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 등급, 신용을 매기는 이제 회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S&P가 있고 피치가 있고 그다음 무디스가 있는데, 사실은 S&P라든지 피치는 이미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고, 무디스에서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어요. 신용이 떨어지면 뭐가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돈 빌릴 때 뭐가 올라가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뭐가 올라가죠? 그쵸? 안젤라님 화이팅. 안젤라님 사랑합니다. 답변 잘 주시는 우리 수아마리님, 우리 안젤라님 고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 얘기 자체는 최은숙님 이자율 좋고요. 예, 좋습니다. 돈방석님은 영어로 쳤습니다만은 이자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일단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그러한 요인이 일단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지금 5% 이상의 수익률을 주겠다. 이건 처음에 설명했던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설명할 때,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옛날에는 3%였지만, 너 좀 이상한데? 돈 못 갚을 것 같은데? 일단 너 이자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 경제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 일단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국채 ETF가 일단은 15%뭐 금리 인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님은 하노이에서, 예, 사우디캅 아니고 뭐죠? 하노이는 모르겠습니다. 자, 높은 인플레이션 일단 생길 가능성 높고, 이거는 관세를 때리면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 부분은 사실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자세히 오늘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 체크. 제가 이제 갑자기 이게 저는 약간 좀 hun구학파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만약에 이제 지금 화폐를 찍어내는 부분이 왜 이런 식으로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때 왜 그렇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어떤 부분인지가 좀 궁금해져야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이 그다지 재미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뒤쪽에 제가 종목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이러면은 유튜브는 뒤로 이렇게 넘기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도 좀 올려주시고 기본 상식 올려주는 부분에서 시장 안에서 뭐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 준비 다 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준비가 되셨어요? 준비되신 분들은 좋아요. 몇 분이나 준비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분 46분 준비가 되어 있어요. 46분 준비가 47분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분 딱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할 게 이거예요. 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채 위험성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세 때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중세 때는 왕은 뭐 하는 사람? 왕은 그냥 전쟁하는 사람. 왕은 전쟁하는 사람. 귀족은 뭐 하는 사람? 귀족은 사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좋은 글씨 이런 데 보다 보면은 좋은 글씨 아닌 것 같은데 맞나? 그래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귀족인데 귀족이 망한 거야. 그래서 신흥부자한테 막 시집을 가고 왜냐하면 신흥부자는 뭐가 필요해? 뭐 지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귀족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막 결혼하고 막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막 울고 막 그런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건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거예요. 귀족은 뭐 한다 그랬죠? 귀족은 사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귀족들은 대부분 자기 봉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봉지에 영지가 있죠. 영지에서 뭘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농노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있는 백성 농노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농노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농사도 짓고 가소원도 하고 돼지도 키우고 막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뜯어가죠. 그죠? 영주가 그걸 뜯어가요. 귀족이 그걸 뜯어가서 뜯어가는 그 돈으로 뭘 해야 돼? 사치를 막 부리는 거죠. 진주를 막 이렇게 사치를 막 부리는 거지. 사치를 막 부리는데 갑자기 이런 게 탁 생기고 그러면은 그걸 수확을 해야 되니까 가을이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가을이 돼야 사치를 막 부릴 수 있는 거지. 가을이 돼야 사치를 막 부릴 수 있는데 봄에 옆에 어떤 귀족이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나 이런 거 샀다 너 부럽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오이씨 난 도라에몽 샀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사치를 부리고 있는 거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 얘기 들으면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돈이 있어 없어? 가을 돼야지. 뭐 농노들한테 이거 이렇게 좀 강탈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사치를 부릴 수 있는데 나도 저거 사고 싶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때 은행들이 나타나는 거지. 은행이 나타나서 뭘 합니까? 야 여기서 먼저 돈을 빌려드릴 테니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 돈을 빌려드릴 테니 원래 이제 수확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담보로 잡혀서 이제 돈을 빌려드릴 테니 사치품인 도라에몽 이걸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죠? 돈을 빌리겠죠. 맞나요? 돈을 빌릴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자꾸 많아져서 전체에 나오는 소출보다 빚이 많아지면 뭐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신 분들 체크.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도
빚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뭐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는 건 귀족이 자기 영지에서 나오는 전체 소출보다 더 많은 부분을 담보로 잡혀서 빚을 지게 되면은 그 귀족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망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국가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요? 국가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 국민의 GDP에서 빚이 몇 프로인지 이런 수치들 한 번씩 보시죠. 맞나요? 보신 적 있다 하신 분들 체크. 국가에서 보면 전체 국가의 GDP에서 빚이 도대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냐 이거 보여주는 거하고 예전에 귀족들이 전체 소출에서 빚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 건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겁니다. 그건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긴 하는데 이 국가 부채가 이제 증가하는 그 폭 자체가 GDP에서 몇 프로를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이 나라가 연속성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향후에 쇠퇴할 수 있는가를 보는 중요한 수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시고 그렇죠? 오늘 하려고 했는 거는 왕입니다. 왕은 뭘 하는 거냐? 왕은 전쟁을 하는데 옛날 왕들은 전쟁하는 걸 무서워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옛날 유럽 왕들은 사돈의 8초는 뭐 프랑스 왕, 그 다음에 동생은 어디 왕? 이태리 왕, 또 누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또 사돈의 8초는 누구? 영국의 왕, 막 이런 식의 분위기였거든요. 분위기 이해했다 하시면 체크. 그러니까 전부 다 친척인 거야. 왕들이 전부 다 친척인 거야. 전부 다 친척이 왕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합니다. 둘이서. 그러니까 그 영국하고 뭐 네덜란드가 전쟁을 하진 않으니까 하여튼 얘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한쪽이 지잖아요. 한쪽이 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왕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치고 계류왕을 탁 잡으니까 뭐 하나? 계류왕 죽여버리죠. 그렇죠? 맞나요? 근데 유럽은 전부 다 친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이 치면은 이제 잡는 거지. 잡아가지고 어디 있냐 하면은 이겼는 왕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응접실 이런 데 좀 앉아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둘이 이긴 왕하고 진 왕하고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체스를 막 두고 있는 거지. 체스를 두고 있다 보면 누가 와요. 아, 지금 저쪽 나라에서 그 돈 가지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이번 전쟁 잘했다. 너 돌아가 안녕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 느낌 왔다 하신 분들 체크.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몽골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지. 왜냐하면 죽여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왕한테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유희인 거야. 하나의 유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세금이 필요하죠. 세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옛날 중세 때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창문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창문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창문이 많다라는 얘기 자체는 뭐예요? 햇볕을 많이 쐴 수 있다. 햇볕을 많이 쐴 수가 있으니까 창문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창문 크기에 따라서 막 세금을 거두니까 창문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창문이 작은 창문을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이라든지 하는 데 가면 그래서 창문이 전부 다 어떻게 돼? 따닥따닥 이렇게 창문이 붙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로 굴뚝세 이런 것도 거뒀어요. 전쟁을 위해서. 굴뚝세는 왜? 굴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난방을 잘하고 있다. 잘 사는데 굴뚝의 개수로 세금을 거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도시에 가보면 굴뚝이 있다 없다? 굴뚝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 갑니까? 하여튼 뭐 그랬어요. 막 이런저런 세금을 막 거뒀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소금세도 있었어. 소금세도 있었고요. 빵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혼할 때 결혼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 태어나면 애 태어나는 세금도 있고요. 세금이 오만 세금이 다 있습니다. 오만 세금이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반발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뭐가 일어났냐 하면 명예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원래 있던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영국에서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의회에서 쫓아낸 거죠. 윌리엄 3세 그때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으로 있었던 윌리엄 3세를 딱 데리고 와서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무슨 협정을 맺냐 하면 권리장전이라는 걸 맺어요. 그렇죠. 권리장전 이거 재미없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지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아요도 늘지는 않네요.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식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뭐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종목 매수, 종목 매도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레이스님 재밌다라고 해서 안젤라님도. 어쨌든 간에 그때 권리장전을 딱 했는데 이때 보니까 뭐가 딱 있어요? 의회에 동의 없이 뭐 하지 마라? 과세 못한다. 세금을 못 걷는다. 이거죠, 그렇죠? 군대도 유지 못한다. 군대 유지는 왜 못해요? 군대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군대 유지도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왕들은 이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뭘 들 거예요? 용병 될 거, 용병. 그렇죠? 그 다음에 가톨릭 군주의 왕위 계승 금지, 이거는 제임스 2세가 가톨릭이라 가지고 이쪽은 이제 영국은 가톨릭 아니었잖아요. 이쪽 개신교한테 셌으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때 뭐 하고 있을 때냐 하면 9년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아까 얘기를 할 때, 성공회, 그렇죠? 네. 아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9년 전쟁뿐만 아니라 누구를 쫓아냈다? 제임스 2세를 죽인 게 아니고 제임스 2세를 쫓아낸 거거든요. 프랑스 쪽으로 쫓아냈는데, 그러면 제임스 2세는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나? 그때 요 9년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1688년에서 1697년까지 일어난 전쟁인데,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너무 강대해지는, 누가 강해져? 프랑스가 너무 강해져서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난 겁니다. 근데 제임스 2세가 어디로 도망갔다? 프랑스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프랑스로 도망갔으니까 이제 애들 가만히 있겠나? 전쟁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요것보다는 이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건 동전이잖아요.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요? 비일, 그렇죠? 이게 좀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분명히 그 윌리엄 3세가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지. 돈이 없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어 없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요때 옆에 보시면 이게 시티 오브 런던 거리인데 요걸 보니까 좀 비슷하다, 그렇죠? 월스트리트하고 비슷한 건물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의 월스트리트하고 이제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이 구역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약 120만 파운드를 조달을 합니다. 어떤 이제 민간이 조달을 하면서 120만 파운드 정도를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씨 윌리엄 3세 좋아 안 좋아? 좋아, 빨리 빌려줘. 야 빨리 빌려줘.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20만 파운드를 빌려주는 대신에 뭐를? 은행을 하나 개설을 하겠다. 그 은행 이름이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원래 정부에서 만든 은행이 아니고 요때 만들어진 게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이 탁 만들어지면서 120만 파운드를 빌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영란은행을 만들고 화폐를 찍겠다. 화폐를. 오케이. 일단 좀 빌려줘. 무조건. 전쟁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화폐 찍었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국에서 세금을 거두잖아요. 세금을 거둘 때 무조건 뭐로? 영란은행에서 찍은 화폐로 세금을 거두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죠. 맞나요? 그렇다 하시는 분들 체크. 모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영란은행에서 만든 화폐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영국에 이때 그 유럽에서 화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찍는 은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국은행. 그렇죠? 한국은행밖에 없는데 영국에서는 화폐를 찍는 은행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케이? 이해가 가시면 체크. 화폐를 찍는 은행이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군데에서 막 다 찍고 있는 거야. 꼭 지금 뭐처럼? 비트코인처럼. 코인이 많았다고, 화폐가 많았다고. 근데 영란은행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걸로 세금 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영란은행 화폐는 모두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려고 그러면 무슨 기능이 필요해? 세금 내야 돼.
세금을. 이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지폐를 발행을 하고 요때 이제 120만 파운드를 빌려줄 때 영란은행이 이걸 빌려주고 난 다음에 뭘 받았냐 하면 이자를 받았어요. 연 8%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 연 8%의 이자를 받았는 걸 사람들한테 다시 연 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채권을 팝니다. 채권을. 그래서 요게 이름이 요거였는데 정부연금 정기 수익 지급 증서라는 걸 봅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돈이 필요하다. 미국 행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미국 행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정부가 돈이 필요하면은 국채를 발행하죠.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예전에 했던 요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 행정부는 누가? 왕이고 됐나요? 미국 행정부는 왕이고 연준이 뭐예요? 연준이 영란은행이고 미국 의회가 영국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 안 나요? 느낌 오신 분들 체크. 오케이. 봐요. 재미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요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말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신경 쓰여가지고 말을 잘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내릴 건가요? 그걸 키면 되나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됐나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관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의회 승인을 얻고 재무부 그다음에 FRB가 요 잘못 적었네요. FRB가 요걸 대행을 해서 요걸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 생각을 할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최근에 미국 국채가 입찰을 하는데 입찰이 잘 안 돼요. 입찰이 잘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이제 미국 국채 이건 무슨 문제냐 하면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뭐로 바꿔줬다? 금으로 바꿔줬으니까 달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뭘 살 수 있어? 석유를 살 수가 있었죠. 이게 꼭 세금 내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필요한 화폐였다면 지금은 무조건 필요한 화폐도 아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입찰이 자꾸 또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미국 국채를 입찰을 안 하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미국은 뭐가 필요해요? 계속 요번에도 보면 미국이 국채가 거의 목까지 찼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한도가 목까지 찼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다. 예, 늘리겠죠. 부채 한도를 늘리긴 할 건데 미국 국채는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적어요. 계속 적어지겠죠. 계속 적어지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페드가 살 수도 있죠. 맞나요? 아까 얘기할 때 영란은행에서 사준 거잖아. 영란은행에서 그냥 사준 거였는데 그럼 페드가 사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페드가 사는 거하고 외국 중앙은행이 사는 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페드가 사는 거하고 외국 중앙은행이 사는 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지? 외국 중앙은행에서 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국채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는 화폐를 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응? 오늘 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 이런 댓글은 그냥 없애주세요. 애플이 막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 중앙은행들이 들어와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미국의 국채를 만약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 미국 내 화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페드가 만약에 이걸 사게 되면은 뭘 찍어야 돼요?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야 되지. 그럼 미국 내에서 화폐가 어떻게 돼? 화폐가 증가하겠죠.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이거 됩니까? 미국 내에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은 자, 물건 가격은 그대로 있고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은 그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뭐 달러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달러가 약해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미국의 화폐가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고 약해지는 걸 원한다.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대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해서 지금 예전에 이제 프라자 합의를 했던 것들처럼 일단 그렇게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트럼프가 뭘 안 해도 지금은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습니다. 오케이. 이거 됩니까? 되시는 분들 체크. 그러니까 화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달러가 떨어지면은 금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값은 어떻게 된다? 금값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면 달러 가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금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는 거지. 금은 가만히 있어. 금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금의 공급과 수요는 가만히 있어서 금은 그대로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금 살 때 전부 다 달러로 사니까 달러 입장에서 보면은 금 가격이 어떻게 돼?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이 가만히 있는데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달러가 봤을 때는 금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해갑니까? 두 번째로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금값이 금의 수요와 공급에서 금의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해서 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왜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금을 살 때는 대부분 달러로 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예전에 브레튼 우드 체제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이걸 안 사주고 결국에는 페드가 나서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통화량 자체가 증가를 한다.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돼? 가치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중앙은행에서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를 안 사고 뭘 사요? 금을 사죠. 그리고 금의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달러가 약해지고 금 수요는 증가를 하는. 그럼 금값은 지금 막 약간 좀 주춤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거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금 ETF라든지 하는 부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 ETF라든지 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저는 금은 사실은 좀 요즘은 현물로 사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일단 있지만 현물로 좀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다가 요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미국의 국채 입찰이 뭐 이렇게 뭐 그다지 늘고 있지 않다. 미국이 5% 이상의 금리를 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입찰 안 한다. 뭐 큰일 날 것 같다. 아니야. 그냥 미국에서 달러 찍어서 그냥 사면 돼요. 국채를.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그러니까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서 국채를 사는 순간 미국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유동성이 풀리면은 금리 인하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국은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약간 좀 애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 가치는 하나 더 저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원화 가치는 일단은 위엔화하고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전히 달러보다는 위엔화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엔화 가치가 그대로 만약에 유지가 되면 왜냐하면 중국은 뭐다?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기 때문에 위엔화 가치를 자기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은 위엔화는 그대로 있으면 여기 붙어 있는 원화도 강세로 그냥 간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 자체는 해외에 투자를 했는 경우에는 해외 수익률만큼 돈을 벌기다 약간 좀 애매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당분간은 이제 해외에 뭔가 투자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환율을 해칭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는 미국에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특히 이제 미국 투자는 환 해칭 부분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환율은 환율이 아니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요 얘기를 하니까 자 오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제 텔레그램은 여기 위에 QR 코드가 하나가 있죠. 저기 위쪽에 QR 코드가 있는데 그 QR 코드에 어떻게 카메라를 탁 갖다 대면 뭐가 하나 뜹니다. 그거 들어가 보면 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시장이 좀 많이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뭐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태양광하고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HD 현대에너지도 그렇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지금 훅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전에 이게 전력 관련된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이다가 얘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업종 지수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주식을 할 때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하신 분들 체크. 이게 빨리 막 급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천천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좀 천천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요게 하락 추세죠.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시장이 많이 올라서 시장이 상승 추세처럼 일단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시장은 하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할 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 이게 이렇게 그리면 그렇고 여기다가 따로 그릴게요.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 있다.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작게 까만색으로 여기 이제 떨어지고 있는 요걸 갖다가 하락 추세 내에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를 우리가 주 추세라고 불러요. 아유 글자가 영 이상하네요. 마음이 작다. 그렇죠? 이걸 주추세라고 부릅니다. 이걸 주추세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보조추세라고 부르죠. 보조추세라고 부르는데 요 하락 추세에서의 보조 추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빠졌다가 오르는 게 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빠졌다가 오르는 게 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요 빠졌다가 이 하락 추세 내에 의한 보조 추세를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에 하락 추세로 가니까 이거는 하락 추세고 여기 뭐예요? 여기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이 이만큼 더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알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케이. 이만큼 올라와도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요번에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 돌파를 했는데 이게 아차하면 어떻게 돼요? 아차하면 다시 하락입니다. 아차하면 다시 하락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괜히 잘못 샀다가 어댑니다. 잘못 샀다가 어댑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요거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누르신 분들 좋아요는 아시죠? 좋아요는 짝수는 불법입니다. 짝수는 불법이에요. 잘못 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사고 난 다음에 잘 못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잘못해서 못 팔면 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아마 중국어에서 온 것 같아요. 중국어에서 이제 배고파 죽겠다가 어스러 이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지금은 조금 허브님 감사하고요. 여기서 일단 좀 중요한 부분이 일단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계속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를 때는 수익 내고 밀릴 때는 수익 낳는 것 가지고 소고기도 사 먹고 뭐 삼겹살도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좀 버티고 그다음 더 올라갈 때는 또 수익 내고 떨어질 때는 또 수익 내는 거 좀 지키고 올라갈 때는 수익 내고 수익 난 것도 밀릴 때는 좀 지키고 올라갈 때는 수익 내고 떨어질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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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올라갈 때는 수익 내고
떨어질 땐 지키고 요거를 반복하자고. 요거 됩니까? 되시는 분들은 화이팅.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뭐가 있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날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25년 정도 이제 트레이딩도 해보고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지금 25년 차니까 25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수익 내고 지금 시장은 지키는 시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다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 맞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도 일단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뭐에 대한 예시로 들었냐 하면 이런 예시를 들어봅니다. 어떤 섬이야. 이게 뭐죠? 바다입니다. 이제 또 바다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바다로 이제 또 가야 될 겁니다. 가야 될 건데 여기 툭 가다 보니까 여기 쑥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배를 함께 탁 띄워놔놓고 배를 딱 띄워놔놓고 낚시를 딱 하고 있는 거야. 낚시를 탁 하고 있는데 요 낚시해 보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장어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씨 뭐지? 월척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만큼 뚱뚱한 물고기? 이건 지느러미인가? 그림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탁 낚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낚고 있는 거 보면 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 된 거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종목 집중 투자 하면 낚싯대는 한 개로 하고 미끼를 고등어로 해봐라. 월척을 낚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도 뭐 물고기를 어마무시하게 잡고 있어. 이 사람 물고기 잡는 거 보니까 낚싯대를 하나, 낚싯대를 둘, 낚싯대 셋, 낚싯대 넷, 낚싯대 다섯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 종목 가지고 되냐고. 한 종목 낚싯대 한 개만 쳐다보다가 그거 안 낚이면 큰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멀티로 그렇죠? 분산 투자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낚싯대 줄을 던지는 방법을 막 가르쳐 주는 거지. 뭐라고? 낚싯대를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쫙 던지면 머리에 쫙 이렇게 가니까 릴을 감을 때 어떻게 감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죠? 내가 이제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내가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래 된 거야. 같은 섬입니다. 같은 섬인데 이렇게 득된 거야. 이렇게 득됐는데 배도 빌렸죠.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빌렸는데 이제 배가 여기 있게 배를 빨간색으로 하고 조금 더 굵게 내가 빌린 배니까 배를 이렇게 빌린 거지. 배가 빌렸는데 어디에 와 있어? 육지에 와 있네. 육지에 와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배운 대로 낚싯대를 한 개 딱 떨어뜨려 봤어요. 물고기 낚여 안 낚여? 물고기 낚여 안 낚여? 물고기가 안 낚여. 오씨. 분명히 여기다 고등어를 분명히 여기다 고등어를 달았는데 물고기가 안 낚여. 오씨. 그래 다시 던져보는 거지. 리로 쫙 해서 쫙 던져가지고 막 감았는데 감기지도 않네. 이런 걸 보면 이건 낚시하는 게 잘못된 건가?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서 이 사람은 물고기를 못 낚고 있는 거지? 물고기를 뭐가 문제야? 물이 없는 게 문제지. 물이 없어서 물고기가 없는 게 문제라고. 물이 없어서 물고기가 없는 게 문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법들을 열심히 이제 배웠단 말이지. 기법을 열심히 배웠어. 기법을 열심히 배웠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막 좀 뭐 수익 날 거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뭐 수익도 안 나고 종목 사는 것만큼 계속 깨지는 거야. 왜 깨져? 왜 깨져요? 물 빠지고 있으니까.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뭐 해야 되지? 아까처럼 물이 빠져가지고 낚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물이 빠지고 있을 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그 돈으로 여기 이제 고등어 미끼 사고 할 그 돈으로 뭐 하는 게 좋아? 옆에 평상을 펴놔놓고 평상을 펴놔놓고 여기에 친구들하고 앉아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그렇죠? 소주 한잔 하면서 뭘 기다려야 돼?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여기서 이제 막 낚시해 볼 거라고 막 이제 여기서 막 날을 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낚시가 안 된다고. 이게 낫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도 항상
시장도 항상 그런 시기가 항상 옵니다. 뭐냐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 이런 시기.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어. 고등어 미끼 계속 날리고 그렇죠? 리를 계속 감아 던졌는데 낚싯대가 계속해서 돌멩이에 걸리고 이럴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요것만 구분을 잘해도 주식 투자가 그렇게 막 뻑뻑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지금이 원래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 아까 그 물 다 드러났는데 그 낚싯대 계속 던지고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물 빠질까 봐. 이해했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이렇게 드리고 있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참 물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내일 만약에 오늘 저가만 깨져도 시장은 확실하게 뭐로 간다? 하방으로 갑니다. 하방으로 가요. 그러면은 현금 비중들을 이게 이런 식으로 무너질 때 아까 제가 수익 난 거 지키고라 그랬잖아요. 지키려 그러면 뭐 해야 돼? 차익 실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차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시장이 다시금 반등할 때 하면 돼. 오케이 하시면 체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전문가 아니라도 압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목요일 저녁 8시에 항상 오시고 지금은 뭐다? 깨질 수 있다. 그럼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깨진 건 아니거든. 사실 아직은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질 수 있다.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손실 막 났는데 손실을 확정해야 된다 이러면은 무서울 수도 있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선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게. 하여튼 지금 시장 좀 불안해요. 제가 다른 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찾고는 있는데 시장이 깨지더라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찾고는 있는데 그들 종목군들이 익으면 또 말씀은 해드릴게요. 뭐는 있냐면 이런 거는 있다고. 시장이 확 깨지잖아요. 시장이 확 깨지면 한쪽으로 수급이 확 몰려요.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시장이 한번 깨지기 시작을 하면 한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는 경향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 그 한쪽으로 확 몰리는 그쪽으로 가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성공가도님이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기억을 합니다. 뭘 기억을 하냐 하면 우리 성공가도님도 그렇고 나머지 분도 종목을 항상 언제 해야 되냐 하면 종목이 하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요 일본 기준입니다.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해 안 해? 하면 안 돼요. 성공가도님 알겠다. 하락으로 내려갈 때는 어떤 종목이든 하면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면은 관심을 가진 관심 종목. 종목이라면 관심 종목. 코인도 마찬가지, 환율도 마찬가지, 뭐도 마찬가지. 돌파하면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죠?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하려고 그래도 뭐라 그래?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저 사람 괜찮은데 잡아서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 뺨이 확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관심 종목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렇죠? 관심 내 마음에 들면 일단 고백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 관심 종목. 그렇죠? 관심 종목이 아니고 어장관리 이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서 계속해서 관찰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 썸을 타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역시 요거 돌파하면 썸. 여기 괜찮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되면 요때 매수. 성공가도님 콜 알겠다 하시면 체크. 요때가 매수입니다. 요때가 매수인데 잠깐만 그냥 제 얼굴 잠깐만 비춰주시고 제가 좀 찾아보게요. 제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코인이 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코인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코인이 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차피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은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은 다 똑같아서 오케이?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거의 다 똑같아서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좀 길게 해서 보면 일봉으로 좀
길게 해서 이렇게 아까 했던 걸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했던 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보면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하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안 하는 거야.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안 하는 건데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 했나요? 하방을 이때 돌파를 했죠. 돌파했는 거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하방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멈췄다가 가죠. 멈췄다가 가면 그때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죠. 맞죠? 그때부터 가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그러니까 국장이 박살날 때 코인이 올랐다 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면 좀 어렵고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될 거잖아. 성공 웻기를 달리는 게 아니고 성공 갓기를 달릴 게 아니고 성공 가도를 달려 그러면 아까 이게 주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 하락 추세 이렇게 가다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 관심 종목 잡고 그다음에 추세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나오면 이때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나오는 과정은 그때가 매수 그리고 슈팅. 그렇죠?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을 사실은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투자를 배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거는 사실은 투자를 배우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어차피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들도 올라가면은 올라가면 너무 좋아. 뭘 사지? 포르쉐를 사야겠다. 주가 빠지면은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망했어. 끝이야. 조금 올라주면 좋을 건데 이런 심정이 주식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정인가? 코인하는 사람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나? 코인하는 사람은 밀리면 괜찮아? 주식하는 사람들은 밀리면 죽을 것 같은데 코인하는 사람은 손실이라도 괜찮아? 아니거든. 똑같거든. 근데 그런 심정이 그런 욕심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은 괜찮나? 미국 사람은 밀리면 괜찮아요. 우리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 미국 사람은 괜찮은 건가? 아니죠. 다 똑같거든. 이게 차트를 본다. 이게 투자하고는 좀 달라. 헷갈리면 안 돼. 항상 얘기를 하죠. 투자하는 거하고 트레이딩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거지. 불량식품이 떡볶이가 건강에 좋아서 잘 팔리나? 아니지. 맛있으니까. 건강에 좋지 않아도 먹고 싶어. 이래서 잘 팔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땐 좋은 종목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좋은 종목만 올라가나? 아니거든. 불량식품도 맛있어 보이거든. 하여튼 그런 심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걸 갖다가 추세로, 저는 어차피 추세를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배워놓으면 뭐도 할 수 있다? 미국 투자? 가능해요. 미국 사람들도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니까. 코인도 똑같아. 차트 보는 거는 다 똑같아. 근데 그게 국장이 무너질 땐 코인이 가더라. 제비가 그러면은, 그걸 갖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갑자기 누가 걱정이 돼서. 이건 내 컴퓨터는 이게 되는데. 성공가도님 알겠다. 체크. 단순하게 그렇게 논리를 잡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국장이 빠지면 코인이 가던데 그럼 코인이 가는지 한번 볼까? 최선 끊고 그다음에 하락이네? 그러면 안 해야지. 돌파 관심 가져보자. 밀렸다 다시 간다? 그럼 매수. 오케이? 됐나요? 한강에 줄 서지 말고 줄을 끄라고.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일단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 코스닥도 지금 좀 애매해요. 코스닥도 사실은 우리가 요즘 좀 올라오니까 얘가 지금 상승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얘는 상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방입니다. 계속 하방. 하락 추세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예, 브라이언님 어서 오시고. 퇴근 오늘 회사에서는 별일 없으셨어요? 그래요. 자, 이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박스로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전 고점까지 무조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겠죠. 맞나요? 이전 고점까지 가야 될 건데, 여기서 무너지면은 고점 낮아지는 것도 되죠. 좋지 않아? 물론 얘가 밑에서 지금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빠지고 난 다음 패턴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 너무 공격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제 텔레그램에 아까도 좀 종목을 조금 올리고 왔는데 요 텔레그램을 많이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텔레그램을 좀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지금 제가 적어드렸죠. 하락으로 간다고. 보입니까? 어때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건 기억을 일단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요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를 했던 종목군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통을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유통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겠다. 왜 그런 걸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동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저번에 버스에서 외국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우씨 외국어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동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고 거기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하고 명동에 이제 신세계 본점에 가보면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엄청 많이 사던데 뭐를? 그렇죠.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유통업체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종목을 보면 종목이 끊기네요. 위가 안으로 넣어야 되나? 잠깐만. 이거가 안으로 넣어야지 되는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건가? 전체로 해도 되는 건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전에 이제 현대백화점 얘기를 한번 했는데 현대백화점. 근데 요거는 사실은 그 뭐지? 미국의 관세 이런 관계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 하시면 체크. 얘들은 미국의 관세 이런 거 별로 관계 없잖아. 관세가 뭐 관계야?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워낙 관세가 안 되는 게 좋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적당하죠. 근데 일본을 가든지 한국을 가든지인데 일본도 지금 가치 강세라 가지고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뭐 했나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여기 나왔죠. 올라가다가 뭐 했어?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춰주고 다시 돌파하는 거 보이죠? 보이시는 분들 체크.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이때부터 보입니까? 그래서 항상 추세 넘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라고. 요건 계속 반등 아니고.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은 두둥탁 오늘 선물 한 개 나갈까요? 선물 한 개 나가봅시다. 뭐냐 하면 바로바로 세 개가 드보르작. 힌트는 드보르작. 무슨 종목일까요? 힌트는 드보르작. 신세계. 오늘 신세계가 이거 뭐 오늘 캔들 일단 뭐 이렇게 됐는데 차트를 볼 때는 일단 길게 봐요. 차트 보는 건 다 똑같으니까 차트 볼 때 길게 보니까 신세계가 뭐였어요? 예전에는 박스로 계속 움직이던 종목이었어요. 나름 그래도 신세계가 얼마 오면 15만 원 언저리 오면 사면 얼마까지가 위에 38만 원까지 더블 오는 종목이죠. 맞나요? 이런 걸로도 그렇게 돼요. 예, 이런 걸로도 그렇게 됩니다. 원래 신세계는 항상 더블의 기회를 주던 1억 가지고 있으면 2억이 되고 2억 가지고 있으면 4억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요번에 그 하단 깼거든요. 하단 깬 거 보이죠? 하단을 깼는데 두둥탁 뭐가 나왔냐 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한번 꺼봤어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딱 한번 꺼봤는데 뭐 했어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 하락 추세를 계속 가죠. 하락 추세로 갈 때는 해 안 해? 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세가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추세가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관심. 이건 저점 사실 높이긴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어이구 많이 밀렸다 그렇죠? 돌파했죠 이때. 보입니까? 보이신 분들 체크. 이런 모양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해도 좋다?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제요? 방금이요. 기억을 해놔요.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런 것들 기억을 해놓으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툭툭툭 그렇죠? 가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초입이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그러니까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오는 종목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수혜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같이 가는 종목으로 누구도 있냐면
그 부페가 가장 맛있는 하지만 돗대기 시장 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봐야 돼. 호텔신라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최근에 호텔신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얘들도 영업이익하고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 지금 이전 하단을 보면 하단 지금 신세계하고 비슷한데 깨지고 난 다음에 둘 다 빨리 돌리고 있죠.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 체크. 얘들은 아예 시장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 아예 다르게 가는 종목, 다르게 가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놓으시면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돌파가 좀 많이 올라서 자, 여기까지 일단은 했다면 급식 관련된 종목도 엄청 많이 올랐다. 예전에 우리 얘기했었던 급식 관련된 종목 현대 그린푸드. 밥값이 너무 비싸요. 기억나시죠? 밥값이 너무 비싸요. 밥값이 너무 비싸서 밖에 밥 사 먹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 구내식당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구내식당 관련주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그렇죠? 구내식당 관련된 종목이 있었죠, 그렇죠? 구내식당 관련된 종목. 이것도 지금 모양을 보면 똑같아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가면은 뭐 돌파하면은 관심 가져놔 놓고 요거 돌파하면 매수죠. 그렇죠? 요거 돌파하면 매수죠. 그래서 구내식당 관련된 종목은 요거 돌파하면 매수 요때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이게 지금 하는 방법은 계속 똑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뭘 자꾸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아까 이제 하창봉 대표님을 만났는데 하창봉 대표님이 골프를 잘 쳐요. 갑자기 하창봉 대표님 얘기를 골프를 잘 치십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시작한 이제 골린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골프를 이렇게 배우면서 한 게 느낀 거는 뭘 느꼈냐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숙달 잘 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골프를 잘 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뭐냐 하면 주식도 숙달입니다. 숙달. 얼마나 이게 숙달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숙달을 하면 수익 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여명님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이거는 예전 방송 보시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월급이 200만 원 초반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의도에 올라가서 여의도의 여의도 증권거래소 위에 올라가서 돌멩이를 10개를 준비한 다음에 돌멩이를 10개를 집어 던지면 그 중에서 8개 정도는 계약직이 맞아요. 그 정도로 계약직이 많다는 거지. 근데 계약직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계약직은 월급은 200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서울로 왔는 사람들은 집에서 다니기보다는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럼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점심은 사 먹어야 될 텐데 점심을 사 먹으라 그러면 여의도는 기본 15,000에서 2만 원 가까이 합니다. 점심 밥값이 그냥 15,000 정도 해요. 그럼 15,000은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첫 번째가 편의점, 두 번째가 구내식당. 특히 여의도에 보면 신한 건물에 있는 구내식당이 참 맛있습니다. 헛소리를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여의도 있을 때 자주 가봤던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급식하는 종목들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해드린 지가 꽤 된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의 타이밍을 보자고. 알겠다 하시면 체크.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항상 좀 타이밍을 언제가 타이밍인가, 언제 사야 되는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어제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제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을 언제 사는 게 좋은가. 타이밍이 나올 때 사는 게 좋다. 그럼 타이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가더라. 됐나요? 그래서 지금 그때 말씀을 해드렸던 푸드는 지금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한 3,000 정도 올랐으니까 20% 정도 일단 올랐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면 그래서 대표님 지금은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해? 궁금하면 좋아요 한번. 궁금하면 좋아요 100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면 좋아요. 대표님 아까 눌렀는데 2번 눌러도 되나요? 2번은 불법입니다. 항상 좋아요는
홀수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위에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에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개 지금 눌러놨는데 파라다이스 이제 봅니다. 예전에 안 보신 분들도 지금부터 보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뭐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적어놨어요. 저는 사실은 파라다이스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에 인스파이어가 있어서 인스파이어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영업이익이 1분기에 매출액도 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8.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카지노 부분의 실적 한 13% 정도, 복합 리조트가 5% 정도. 복합 리조트는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카지노가 중요한 거지. 카지노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의 VIP 고객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2025년도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나쁘지 않더라. 재무 구조도 일단은 괜찮게 지금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증권사들도 대부분 지금 보면 증권사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중국 단체 관광객입니다. 이제 다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강남에는 뭐가 있나요? 강남에는 그랜드 코리아 아래죠. GKL이 있더라. 둘 다 카지노입니다. 그렇죠? 카지노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보면 GKL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니까 얘는 어닝 서프라이즈 떴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199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원래 시장 예상은 183억 대비해서 지금 10% 정도 더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46% 정도 더 나왔습니다. 실적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요거 할 때 좋아요가 지금 90개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개 됐어. 누가 좋아요 한 번 더 눌렀나 봐. 실망이야. 어떡해. 이러면서.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뭘 한 개 체크를 해보냐 하면 여기 가서 여기 키움인데요. 키움 계좌를 그냥 하나 터놔요. 키움 하나를 따놓고 0604를 일단 눌러보는 거야. 오케이? 0604. 그러면 실적 차트 만드는 부분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 가서 한번 더 검사를 해보는 거야. 검사를 한번 해보면 뭐 하냐 하면 여기서 지금 2025년도에 주황색으로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는 요거는 예상 실적입니다. 예상 실적에다 줄을 한 개씩 쫙쫙쫙쫙 꺼보는 거야. 꺼보니까 뭐야? 매출액은 사상 최대예요. 응? 매출액은 뭐다? 사상 최대입니다. 오케이? 보이시는 분들 체크. 매출액은 사상 최대예요. 영업이익 사상 최대예요. 예전에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영업이익은 처음이야. 이런 영업이익은 처음이야. 괜찮은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조금 이제 사상 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올해가 지금 1107억이고 이때가 1070, 사상 최대네요. 영업이익도. 그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어디 있어? 주가는 사상 최대에 있나요? 사상 최저에 있나요? 주가는 사상 최저에 있어.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런 걸 봐야 돼. 이게 저평가야? 이런 게 저평가구나. 한번 쳐주시고. 이런 게 저평가구나. 이런 게 저평가구나. 그러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좀 올랐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른 거야, 안 오른 거야? 안 오른 거지. 한 개도 안 오른 거지. 요런 것들은 일단 투자로도 가능한 겁니다. 투자로도. 이런 것들은 일단은 투자로도 가능한 종목이 되는 거야. 느낌 맞죠?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 PER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그냥 의미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의미 없고 저평가라고 그러면 실적이 사상 최대로 떴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샀어? 이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샀어? 응?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사?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 사? 아니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딴 거 산다고 바빠서. 반도체 사고 2차전지 사고 뭐 이런 거 산다고 바빠서 이까지. 그렇죠. 짬뽕이 맛있는 줄 알지만은 전부 다 짜장면 먹는다고 바빠서.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 할 때도 여기 지금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부터 봤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차트를 그러면 보는데 차트를 볼 때는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길게 보자. 길게. 파라다이스야 길게 차트를 봤더니 진짜 파라다이스는 요번에 좀 사실 좀 돼야 돼. 얘 너무 불쌍하거든. 얘 너무 불쌍해. 파라다이스가
뭐 때문에 불쌍한 거냐 하면 파라다이스 봐봐. 예전에 이제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야 이제 파라다이스 점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영종도에다가 이제 막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장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야 파라다이스는 이 규모에 비해서 영종도의 복합 레저 단지를 너무 많이 너무 크게 짓는 거 아니야? 너무 부담될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뭐라 그랬어?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어차피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복합 레저 단지가 거의 완성될 쯤에 뭐 터졌나요? 코로나가 터진 거지. 코로나가. 누가 복합 레저 단지에 누가 외국인이 와야지 카지노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인이 가서 파라다이스 땡길 수 없잖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외국인이 와서 그렇죠? 나카무라 와서 그렇죠? 왕서방이 와야 땡길 수 있는 건데 외국인이 코로나 때 와 뭐다 오면은 어디부터 가야 돼? 격리부터 당해. 그러니까 또 그때도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다가 버티다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 또 저번에 보니까 태국에서 코로나가 저거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코로나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 지금 보니까 장기 추세를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고 넘어서 눌렸다 다시 가면 그때가 타이밍이겠죠. 아직 타이밍이 안 왔죠. 기다려야 되겠죠. 맞나요? 지금 이제 저항선 근처에 왔으니까 지금은 사면 돼? 안 돼. 지금 사면 안 돼. 일단 준비를 해놓으라고 준비를. 요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서 얘기하면 산다 아니고 얘기하면 산다가 아니라 탁 나오면 곰국 끓이듯이 곰국을 끓이듯이 느긋하게 끓이고 있어봐. 오케이? 느긋하게 끓이고 있어봐. 느긋하게 끓이고 있다가 이게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가면 그러면 그때 사면 돼요. 만약에 대표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한번 사서 한 2년 정도 묵혀 놓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관계없어.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그건 투자니까. 근데 대표님 저는 사자마자 수익 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더 끓여야 돼. 뜸 들여야 돼. 저는 대표님 한 2년 정도 안 볼 건데요 사세요. 근데 대표님 저는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게 좋은데요 기다리세요. 느낌 컬? 알겠다 하시면 체크. 자,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GKL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GKL 똑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무슨 얘기를 한 번씩 해드렸냐면 우리가 외국인이다. 우리가 외국인이면 비행기를 영종도에서 내려서 영종도에서 놀고 싶어요? 강남 와서 놀고 싶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강남 와서 놀고 싶어요? 아니면 영종도에서 놀고 싶어요? 강남에서 놀고 싶다. 소아마리님 강남. 한 분만 치세요. 성공가도님 강남. 안젤라님 강남. 영종도 없나요? 영종도? 애들 데리고 왔다. 꼬맹이 애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 꼬맹이 애들 데리고 오면. 파라다이스 안 가봤죠? 복합 레저 단지잖아. 애들 풀어놓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가서는 애들을 풀어놓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냐? 서아마리님은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가서 강남에서 놀겠다. 이렇게 되네. 그것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GKL이 조금 더 실적이 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걸 보게 되면 다시 우리 텔레그램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텔레그램에서 보면 요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일단 보게 되면 누가 더 좋아 보여? 증권사에서 얘기했는 거는 사실은 GKL이 더 좋아 보여. 증권사 의견은 GKL이 더 좋아 보인다고. 콜? 알겠다 하시면 체크. GKL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GKL이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 우리 실적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는데 이 실적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가 매출액, 여기가 영업이익, 여기가 당기순이익. 누가 더 좋아? 기억 까먹었죠? 아까 파라다이스 보여줬던 게 기억이 안 나요. 대표님 1분 전에 얘기해도 난 기억이 안 나. 이러면서 그렇죠. 알 수가 없어. 그렇죠. 파라다이스가 더 좋죠.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다 이런 리포트를 보게 되면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무조건. 그렇죠? 누구 얘기만 듣고 기중한 내에 돈을 넣을 수는 없잖아. 메세토라고 하는 투자 명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을 살 때 최소한 피자 고르는 것만큼은 좀 고민을 해라. 장승지기님 그렇죠? 주식을 살 때 최소한
최소한 피자 고르는 것만큼 좀 고민은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우린 피자 고를 때는 되게 고민한단 말이야. 그렇죠? 피자 고를 때 뭐 파인애플을 좀 넣어봐야 되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콤비네이션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난 시카고 피자를 저는 시카고 피자를 좋아합니다. 시카고 피자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은 치킨 시키는 정도만큼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잖아. 맞나요? 치킨 시키는 정도로는 내가 고민을 좀 해야지. 나는 간장 맛을 마늘 맛을. 근데 주식할 때 너무 고민을 안 해,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야 이게 좋다던데 이게 간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그걸 탁 사는. 그럼 그거 뭐 비슷해? 야 여기 된장맛 치킨이 맛있다던데 그럼 그걸 그냥 고르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고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체계적으로 방법론 자체를 좀 정해놓는 게 저는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줄 꺼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죠? 파라다이스하고 똑같이 올라왔죠? 맞다 하시면 체크. 파라다이스하고 똑같이 올라왔죠? 지금 모양은 다 똑같고요. GKL은 보통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목표를 얼마 정도로 볼까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한다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첫 번째 부딪히는 타이밍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아까 누가 질문했더라? 질문하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질문하고 사라지면 누구가 그랬지 아까? 장승지기님 나오시고 친해져 봅시다. 장승지기님 어디 계세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없나? 금방 또 나가셨나? 그럼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장승지기님 오셨다. 장승지기님이 장승지기라고 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타이밍 부분을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그럴 수 있다. 추세선 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락할 때는 어차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이게 이렇게 돌파를 해서 추세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가장 첫 번째 저항은 여기입니다. 여기 부딪히는 자리 있죠? 장승지기님 이거 됩니까? 여기가 항상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여기가 항상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지금 이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돌파한 척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보는 거지.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여기까지 딱 보는 거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잡는 부분이 이제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잡는 것도 일단은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증권사 목표 주가는 사실은 증권사마다 달라요. 그렇죠?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잡아가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잘 한번 이런 것들도 좀 배워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좀 만약에 이제 어그러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으로 좀 피해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태양광도 일단은 차익 실현했고요. 한 50% 되나요?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풍력도 좀 차익 실현했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좀 차익 실현하고 현금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코스닥은 얼마 떨어질까요? 얼마 떨어질지 제가 맞추면 대박인데, 그쵸? 맞추면 대박인데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이거죠. 코스닥이 뭐라 그랬어요? 순년님. 코스닥. 이 코스닥은 뭐죠? 차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항상 전체 흐름을 봐야 돼. 뭘 본다고요? 채팅창에 전체 흐름이라고 한번 치시고 항상 뭘 봐야 돼? 전체 흐름을 봐야 돼. 전체 흐름을 본다. 아까 우리가 전체 흐름 볼 때 어떻게 봤냐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여기 추세가 하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고 있던 추세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저하고 지금 공부하신 분들 주가가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올려보시고 배우신 분들 올려보시고 추세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가 깨지면은 뭐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다? 추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좋죠. 예, 김부영님 패턴, 수아마리님 패턴, 성공가도님 패턴 좋아요. 붉은 신호님 패턴 좋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일단은 눈치를 봤더니 뭔가 패턴이라고 그래야 되는 모양이다.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미리 하냐 하면 이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거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빠져있으니까 어디까지 빠져요? 여기다가 오르고 빠지고 하다가 어디까지 빠져? 이까지 빠졌다가 올라가죠. 맞나요? 요 언저리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보인다 체크. 그렇죠?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거 이제 살짝 돌파하는 처럼 하다가 이게 지금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 여기죠. 여기 아니면 얘가 지금 패턴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650 언저리 되네요.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빠져도 사실은 그냥 패턴인 거예요. 알겠다 체크. 쌍바닥 자리는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 공부하고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돼요. 여명님 알겠다 하시면 체크. 쌍바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저는 이제 한 번씩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수술을 할 때 유튜브 좀 봤어요.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의사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대요. 의사 없으신가요? 의사신가요? 아니요, 의사는 아니지만 유튜브 좀 봤습니다. 자, 비켜보시죠. 이렇게 하면 괜찮아? 어때? 지금 의사가 없는데 수술실이 급한데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한 2권 봤고요. 유튜브를 좀 열심히 봤습니다. 그럼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아니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제가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돼? 안 돼? 이게 있잖아요. 유튜브를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2002년도부터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유튜브도 없고 뭐도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 TV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채널도 한국경제TV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이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바닥이 됐던 굉장히 단순한 거 있잖아요. 그런 한계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보면은 약간 사실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약간 좀 애매한데 뭐가 애매하냐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은 있긴 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 애매하죠. 지금 이게 이렇게 꺼보면 그렇죠? 약간 좀 무섭죠. 그렇죠? 약간 좀 무서워.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박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만 넣고 있자고. 알겠다 체크. 이거는 일단은 머릿속에만 넣고 있자고. 머릿속에만 넣고 있고 너무 이렇게 길게 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시골 올랐다가 내려갔는데 뭐 올렸다가 내려갔나요? 경기할 수가 있으니까 경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자고.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전에 이렇게 빠지던 추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다시금 빠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죠? 빠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기 안에서 지금 박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안에서 추세만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 부러지면 일단은 여기까지 열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다 체크. 여기까지는 열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다?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어.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식보다는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주식보다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 부분이 오늘 이제 형성되고 있는 저점이 깨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주식은 갈수록 무서워요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돈 들고 있으면 되지. 그때는 황금나라님 그렇다 하시면 체크 맞잖아요. 저쪽 동네가 무서워요. 안 가면 되지 그 동네로. 그렇죠? 막 여름에 이번에 해수욕을 가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친대요. 그럼 그쪽으로 안 가면 되지. 집에 있으면 되지. 황금나라님 그렇다 하시면 체크 맞잖아요. 알면은 무서울 게 없고 모르면은 되게 무섭고 그렇죠. 폭풍 치는데 거기 굳이 갔다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집에 있어야 될 때하고 나가서 놀 때 이것만 구분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지만 이런 시간을 일단은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 여기 보시면 화면 제 텔레그램 있는 것만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제 요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종목들만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 상황도 조금 올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있죠?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내용은 들어오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여기 카메라 딱 갖다 대면은 텔레그램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삼성 엔지니어 얼마 전에 이제 BHI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올라가니까 시장 안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원자력 간다. 원자력 아니고 LNG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건설이 아니고 LNG 여명님 LNG 치시고 채팅창에 여명님 LNG 요걸 마지막으로 여명님의 LNG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